상구 씨가 공진단의 친부였어. 공진단은 회장님의 아들이 아니었다고. 필승이 엄마가 공진단의 출생에 대해 결정적인 증거를 잡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미녀와 순정남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좋은 일이 잔뜩 생기실 거예요. 선영은 그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상구가 집에 들어온 이후로 그의 존재는 마치 집안의 한 부분처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현철의 중학교 후배이자 오래된 친구인 상구는 30년 만에 필리핀에서 돌아와 현철과 선영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상구 씨, 아침 드셨나요? 선영은 부엌에서 상구에게 물었습니다. 네, 선영 씨. 현철 형과 함께 먹었습니다. 상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선영은 상구를 흘깃 쳐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딘가 불편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상구가 집에 머물면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이 흘러갔고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의심이 생겨났습니다. 저 두 사람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 선영은 우연히 집 근처에서 상구와 애교가 만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선영은 나무 뒤에 숨어서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불안이 가득 찼습니다. 둘이 무슨 관계지? 왜 이런 곳에서 만나고 있는 거지?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선영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애교와 상구가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 걸까? 이걸 현철에게 말해야 하나? 집에 돌아온 선영은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상구와 애교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현철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현철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큰 충격을 받을 것 같아 망설여졌습니다. 그날 저녁, 선영은 현철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상구 씨 요즘 어떤가요? 필리핀에서 돌아온 이후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나요? 혹시 상구 씨가 무슨 고민이나 문제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현철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 상구가 가끔씩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을 때가 있긴 해. 하지만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어 보였어. 선영은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현철에게 말하지 않기로 잘한 걸까? 아니면 빨리 말해야 할까? 그녀는 갈등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선영은 상구와 애교의 만남을 계속 주시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두 사람이 만날 때마다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상구와 애교의 관계는 단순한 우정이 아닌 뭔가 더 깊은 비밀을 감추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선영은 상구와 애교의 대화를 더 자세히 듣기 위해 몰래 그들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두 사람은 과거에 무언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았습니다. 이게 들통나면 우리 둘 다 큰일이야. 애교는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어. 이건 우리 둘이 무덤까지 가져갈 비밀이야. 그 누구에게도 알려져서는 안 돼. 상구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선영은 그 말을 듣고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현철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현철 씨, 저녁 먹고 나서 얘기할 게 있어요. 현철은 놀란 표정으로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얘기인데 그렇게 진지해? 선영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상구 씨와 애교가 뭔가 이상한 관계인 것 같아요. 제가 몇 번이나 두 사람이 몰래 만나는 걸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어보니 뭔가 큰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 같아요. 현철은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으로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상구와 애교가? 그럴 리가 없어. 그들이 무슨 비밀을 감추고 있다는 거야? 선영은 현철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예전에 어떤 일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현철은 깊은 고민에 빠진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일단 상구를 유인해서 뭘 감추고 있는지 확인해보자. 상구야, 오늘 저녁에 한잔 어때? 현철은 상구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오랜만에 너랑 술 한잔하면서 예전 이야기도 좀 나누고 싶어. 상구는 현철의 제안에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좋지 현철이 형. 나도 그동안 쌓인 이야기가 많아. 어디로 갈까? 현철은 상구의 손을 잡고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괜찮은 술집이 하나 생겼어. 거기로 가자고. 상구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자. 나도 거기 얘기 많이 들었어.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 그렇게 두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한편 집에 남은 선영은 상구가 집을 떠난 것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상구의 방을 뒤지며 중요한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상구 씨가 뭔가를 숨기고 있을 거야. 내가 알아내야 해. 선영은 서랍을 열고 서류들을 뒤졌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의 눈에 띈 것은 낡은 사진첩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첩을 열어보며 한 장 한 장을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상구의 가족 사진과 함께 다양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장의 사진이 그녀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이게 뭐지? 선영은 사진을 집어들며 말했다. 공진단의 사진이 여기 왜 있는 거지? 사진 속에는 어린 진단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여기 있는 이유가 있을 거야. 상구 씨가 애교 아들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현철과 상구는 술을 마시며 예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현철, 너 요즘 어떻게 지내? 상구는 술잔을 들며 물었습니다. 나야 뭐 늘 그렇지. 회사 일도 바쁘고 집안 일도 많고. 현철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넌 필리핀에서 어떻게 지냈어? 상구는 술잔을 비우며 답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좋은 추억도 많아. 근데 지금이 더 중요하지. 여기서 잘 지내고 싶어. 현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상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잘 지내자.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두 사람은 계속해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현철의 마음속에는 선영이 잘하고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방으로 돌아온 선영은 사진첩을 정리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공진단의 사진이 상구의 방에 있다는 건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어. 우선 현철 씨에게 말하는 게 좋겠어. 이 사진에 대해 뭐라고 말할지 들어봐야겠어. 그날 밤 현철과 상구가 집에 돌아오자 선영은 현철을 따로 불렀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현철은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무슨 일이야? 선영은 사진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 사진 좀 봐요. 대체 왜 이런 사진을 상구 씨가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거 애교 아들 사진이거든요. 상구 씨가 이 사진을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던데요. 현철은 선영이 가져온 진단의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진 속 어린 진단의 모습이 상구의 아버지와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사진을 손에 쥐고 말문을 잃었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현철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선영은 현철의 반응을 보며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왜 그렇게 놀라는 거예요? 현철은 헛숨을 들이키며 말했습니다. 이 남자가 정말 애교 씨 아들이 맞아? 이 사람 생긴 게 상구 아버지랑 너무 똑같아. 완전히 판박이라고. 그 말을 들은 선영의 얼굴에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단순히 닮았다는 게 아니라 뭔가 충격적인 비밀이 숨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인데요. 수연아, 놀라지 말고 잘 들어. 우리 집 문간방에 살고 있는 상구 씨 말이야. 선영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심각한 거야? 선영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진단의 사진을 꺼내 수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진 좀 봐. 이 사진 속 공진단이 상구의 아버지와 너무 닮았다고 했어. 수연은 사진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진단이 상구의 아버지와 닮았다고? 그래요. 내가 상구의 방에서 이 사진을 발견했어. 선영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 이 사진이 상구의 방에서 나왔다는 거지? 그럼 상구가 진단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그래서 너한테 이 문제를 이야기하러 온 거야. 선영은 결심한 듯 대답했습니다. 수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애교가 진짜 감당하지 못할 사고를 친 거야. 그날 밤 수영과 선영은 함께 진단의 출생에 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공진단의 머리카락을 확보해야 해. 그리고 상구의 머리카락도 필요해.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해야 하니까. 선영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아, 내가 상구의 머리카락을 확보할게. 선영은 상구가 집을 비운 틈을 타서 그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상구의 머리카락을 확보하기 위해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및 서랍장, 옷장 등을 샅샅이 뒤지며 머리카락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상구 씨가 돌아오기 전에 꼭 머리카락을 찾아야 해. 선영은 속으로 다짐하며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상구가 자주 쓰는 빗을 발견했습니다. 이 빗에서 머리카락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녀는 조심스럽게 빗에서 머리카락을 몇 가닥 뽑아내어 봉투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상구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선영은 당황하며 머리카락이 담긴 봉투를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어떻게,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온 거지? 그녀는 긴장된 마음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선영 씨,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상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선영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선영은 순간적으로 머리카락 때문이라는 사실을 들키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상구 씨. 그냥 방 청소 좀 하려고 왔어요. 여기가 좀 지저분해서요. 상구는 미간을 찌푸리며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방 청소요? 내가 청소를 부탁한 적은 없는데. 선영은 당황하지 않으려 애쓰며 웃었습니다. 그래도 같이 사는 집인데 방이 더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냥 도와주려고 했어요. 상구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선영을 바라보며 다가왔습니다. 그래요? 근데 왜 내 빗을 들고 있는 거죠? 선영은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재빨리 변명을 생각해냈습니다. 아, 이 빗이요? 그냥 청소하면서 보니까 여기저기 머리카락이 많이 붙어 있어서요. 깨끗하게 하려고 했어요. 상구는 잠시 침묵하며 선영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청소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이제 그만 나가줘요. 선영은 상구의 말을 듣고 빠르게 방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두근거렸고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 조금만 더 늦었으면 머리카락을 숨기는 걸 들킬 뻔했어. 집 밖으로 나와서도 선영의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상구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떠올리며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상구의 머리카락을 확보하는 것에는 성공했습니다. 선영의 활약으로 공진단의 출생의 비밀이 이제 곧 밝혀지게 될 것 같네요. 공진단의 출생이 하루빨리 밝혀져서 그동안의 악행에 대한 벌을 확실하게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